보헤미안 커피 주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난 언제나 향이 좋은 커피를 마시는 걸 잊지 않는다. 고귀한 불굴의 노력이 생겨난다. 만약 당신의 이해력이 둔해진다면 커피를 마시세요. 커피는 지적 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핸드드립 커피 좋아하세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김훈태, 펴낸 곳은 갤리온입니다. 커피에 대한 호감을 느끼지 못했던 저자는 우연히 회사 앞 작은 커피집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접한 이후로 커피 애호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술과 달리 뇌를 각성시키는 커피야말로 가장 지적인 인생의 묘약이라 여기고 핸드드립 커피가 아직은 귀하던 시절부터 커피집을 순례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 이야기를 하나하나 엮어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은 커피에 관해서라면 좀 무모하다 싶은 저자가 소문난 커피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커피 고수들에게 배운 핸드드립 커피 만드는 법, 커피 즐기는 법을 전수합니다. 원두의 품종, 핸드드립 기구와 추출법은 물론 커피의 역사와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소개, 알쏭달쏭한 원두커피 메뉴판 해설 등 핸드드립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한 그대로 소상히 담았습니다. 이 책에 나온 핸드드립 커피 추출법들은 되도록 에스프레소 머신의 힘을 빌리지 않는 몇 개의 도구로 간단히 집이나 사무실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커피를 생선에 비유하는데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원두라도 로스팅한 지 7일이 지나면 제맛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갓볶아낸 커피 원두는 생선 다루듯 신선도를 관리해야만 그 맛과 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커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진짜 커피와 가짜 커피, 결코 고급 커피와 하급 커피가 아니다. 고급스러운 원두도 얼마든지 형편없는 삼류 커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 밀폐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저 커피는 어쩌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커피 맛을 결정하는 것은 80%가 생두며 나머지 20%는 볶는 방법에 있다. 커피 대전의 저자 다구치 마모루가 한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커피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 생두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커피 맛을 위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20%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대부분 로스팅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핸드드립 마니아들의 볼멘 소리가 들려온다. 뭐야, 우리가 핸드드립 기구와 사용법에 쏟는 정성과 시간, 돈이 얼만데 정작 맛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탐구정신으로 무장한 어떤 이들은 의욕이 꺾이기는커녕 몇 퍼센트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머릿속이 더욱 분주해질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그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기이한 모험가로 진화해 간다. 이것이 바로 커피의 매력이다. 꼬르끔하게 갇혀 숙성해가는 와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한 잔의 커피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도와 맛의 변주를 꾀할 수 있다.
바로 로스팅이 그 시작이다. 그렇다면 과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 로스팅이라는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집에 홈 로스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설령 프라이팬이나 수망으로 직접 볶는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혹 누군가는 운이 좋아 소형 전기 로스터기를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력이나 섬세한 온도 조절 능력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원두를 정하고 그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능력을 갖춰야 훌륭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셈이다. 제 아무리 고급스러운 핸드밀과 동 드리퍼, 온도계, 타이머, 잔 세트를 갖추었다 한들 이것이 곧 커피의 기본을 의미하지 않는다. 커피의 기본은 무엇보다 마음가짐이며 재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제대로 로스팅된 원두를 구별할 줄 모르고 구하지 못한 채 핸드드립 방법에 골몰하며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 맛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이 원하는 맛을 내는 원두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로스팅을 하면 생두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로스팅 기계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생두의 수분이 계속 증발해 원래 무게의 20%를 잃게 되고 반대로 원두의 크기는 전분이나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50% 이상 늘어난다. 그리고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원소들을 활성화시킨다. 그 맛과 향에 관여하는 물질은 800여 가지가 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점점 진하게 볶을수록 신맛은 줄어들고 쓴맛과 탄맛은 늘어나며 지방 성분이 표면에 생겨난다는 점이다. 커피 생두의 섬유질은 열을 받으면 산화되어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변하며 신맛을 내는 산 성분은 로스팅 과정에서 점점 줄어든다. 우리가 주로 커피에서 느끼는 맛은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정도이며 혀에 느껴지는 액체의 질감을 바디감이라 한다. 물론 전문가들은 흙냄새나 과일향, 풀냄새, 나무향 등 수많은 대체물로 그 맛과 향을 가늠한다. 누구에게나 맛있는 완벽한 커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맛과 향, 농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어떻게 찾을까? 사람마다 커피에서 기대하는 맛, 맛있다고 생각하는 성질은 다르다. 만약 신맛을 좋아한다면 약하게 볶은 원두를, 쓴맛을 좋아한다면 강하게 볶은 콩을 고른다. 물론 로스팅만으로 커피 맛과 향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별 생두의 성질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원두의 신선도 3에서 7일. 로스팅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며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커피의 신선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로스팅된 커피 원두는 처음 3일 동안은 이산화탄소가 채 빠져나오지 않아 떫고 숙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맛을 낸다. 물론 3일 이내에 마시는 커피에는 한없이 신선한 맛이 있다. 커피집 바오밥 나무의 마스터는 언젠가 그날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3일 정도는 돼야 진정한 맛이 나오지만
이런 커피도 꽤 매력적이지. 겉절이 김치 같다고나 할까? 묵은 김치와는 다른 맛 말이야. 그렇다. 겉절이와 같은 맛.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싱그러움과 풋풋함을 선사한다. 커피는 로스팅한 후에도 그 맛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한다. 커피의 유통기한은 아무리 너그럽게 잡아도 15일쯤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기도 한다. 커피는 생선과도 같아서 맛과 향이 변하기 쉽다. 3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맛이 좋고 10일이 넘으면서 산패하고 그 맛과 향을 점차 잃어간다. 보름이 지난 원두는 마시기에 부적합하다. 한 달쯤 방치된 커피 원두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순간 생선의 역한 냄새 혹은 캐캐 묵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렇다면 스타벅스 커피의 원두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우리나라에 로스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애틀 본사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수입해온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운송 시간 동안 커피 맛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자체 개발한 플레이버 락 포장법이라면 8개월의 유통기한도 거뜬하다며 자랑한다. 과연 그럴까? 요즘에는 국산 브랜커피 전문점들이 자체적으로 로스팅 시스템을 갖추고 일주일 내외에 신선한 원두를 공급한다고 하니 무조건 스타벅스나 커피빈이 낫다고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도 자신이 쓴 책에서 로스팅 일자를 확인해 일주일 동안 먹을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출하기 직전 분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커피를 좀 즐기거나 안다고 뻐기는 사람이라면 원두 분쇄기는 필수품이다. 즉, 그라인더를 갖춘다고 해도 모든 분쇄된 커피의 종말을 의미하며 진정한 커피에 다가서는 첫걸음이자 기본 예의다. 원두 분쇄기 없이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커피의 참된 맛에 다가가지 못한 안일한 처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통기한이 8개월인 포장법을 개발한 것 자체가 이율 배반이다. 아무리 뛰어난 포장 기술도 갓볶은 커피의 신선함을 이겨낼 재주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날에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 비 오는 날 오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피는 온종일 과중한 업무로 녹초가 된 뇌를 진정시키는 커피는 무더운 여름날 오후 아이스 커피에 가장 잘 맞는 것은 토요일 오전에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이며 마시기 좋은 것은 두툼한 더블 토스트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커피는 커피의 저자 조윤정은 자신의 커피 선택법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상큼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때는 코스타리카 커피를, 부드럽고 편안한 오후를 만끽하고 싶을 때는 콜롬비아를, 외로움을 달래고 싶을 때는 묵직하고 바디감 있는 만델링을. 물론 정답은 없다. 많은 경험이 축적된 다음에 오로지 혀의 미각 세포가 그 순간 간절히 원하는 커피를 고르면 된다. 같은 생산지의 원두라 해도 로스팅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어느 정도 숙성된 커피를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출하느냐에 따라 맛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커피란
단순히 원산지가 모든 맛을 좌우하는 불변의 결정체가 아니라 천, 지, 인의 조화를 통해 탄생하는 변화무쌍한 작품에 가깝다. 아무리 하늘의 축복을 받고 풍요로운 대지에서 자라났다 해도 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명성에 비해 형편없는 커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훌륭한 생두를 갓 볶은 원두라면 그것을 추출하는 사람의 기술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괜찮은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맛있는 커피를 찾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열정과 집념이 더해지고 인내가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커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커피에 인생을 바칠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커피집 마스터들이 처음에는 커피를 즐기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한 잔의 훌륭한 커피는 사람을 감동시키며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음식 맛은 정성이라는 말처럼 싱겁고 식상한 말은 없지만 그 정성이라는 말을 실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성은 일종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이다. 그렇다면 커피를 내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무엇보다 일정한 물줄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드립을 하는 사람은 주전자와 자신의 팔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인식해야 한다. 주전자는 우리 신체의 연장선에 있다고.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은 녹록지 않다.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기 위해선 핸드밀과 커피 원두, 여과지, 드리퍼, 서버, 드립용 주전자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테이블에 갖춰 놓고 그것들을 소꿉장난 하듯이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가족들의 비아냥거림쯤은 감수해야 한다. 일요일 오전 늦은 아침을 먹고 핸드드립을 위해 커피콩을 핸드밀로 갈기 시작한다. 드르륵 드르륵 커피콩이 분쇄기의 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갈리는 순간 구수한 커피 오일 향이 코끝을 간지릴 때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던 어머니는 시끄럽다며 TV 볼륨을 한껏 높이신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묵묵히 커피 제조에 매진한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드립 주전자의 물줄기가 심하게 떨린다. 주전자로 물을 붓는 일이 뭐 그리 어렵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주먹만한 표적 위로 일정한 물줄기의 모기향처럼 나사형을 이어 그리기란 웬만한 집중력과 침착함으로는 어림도 없다. 수전증이 있거나 섬세하게 물줄기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커피 추출은 장담할 수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 커피 한 잔 손수 내리는 일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련이 필요한 법이다. 그저 몇 시간 커피 강좌를 들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한 5시간 정도 배우면 저도 사장님처럼 커피를 내릴 수 있겠죠? 바오밥 나무를 찾아온 손님 중에 이렇게 말한 변호사가 있었다. 제가 5시간 정도 배우면 변호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50이 넘은 나이에 커피의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손님이 기대하고 온 맛을 변함없이 대접하기 위해 10여 년 가까이 로스팅 일지를 변함없이 기록하고 있는 커피 맛에 관한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오밥 나무 마스터는 그렇게 되물었다. 그 변호사는 커피라는 것이 불과 물의 성질과 쓰임에 정통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일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한낱 커피쯤이야 하는 오만함 때문에 수료나 자격증 이상의 깨달음이 필요한 일임을 간과한 것이다. 제 아무리 인테리어를 번지르르 하게 하고 좋은 재료를 구비해 놓은 커피집도 마찬가지다. 커피에 대한 철학도 없고 이러한 철저함과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손님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잔의 커피를 내리는 일은 테크닉 못지않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신이 손수 내린 커피를 마실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 커피를 마실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이다. 그러니 커피를 대접하는 일이란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적정량의 커피가 추출되고 나면 마시는 일만 남게 된다. 어머니에게도 손수 내린 커피 한 잔을 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머니, 이 커피는 아무래도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서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모금 채 마시기도 전에 인상을 쓰시는 어머니.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쓴 커피를 즐겨 마신 거냐? 마치 담배를 언제부터 피운 것이냐고 질책할 때와 똑같다. 어머니, 이게 진짜 신선한 커피예요. 커피는 원래 쓰고 달고 시고 고소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커피 믹스는 가짜라고요. 가짜는 무슨, 커피 믹스만한 게 어디 있다고. 물론 그날 이후로 핸드드립 커피는 내 방에서 몰래 만들어 마시는 이기적이고 소심한 음료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